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TV 일요일 코너 저자와의 만남. 오늘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초등 질문의 힘. 자랑해도 될까요? 저 사인 받았습니다. 네. 네, 초등 질문의 힘 이지연 저자님, 작가님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자로서 왔지만 사실 저는 어머니들과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고요.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이제 어머니들보다는 좀 많이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런 노하우를 담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트플러스 연구소라고 인문예술교육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연구소 대표로 있고, 네. 제일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부분은 아들과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죠. 네.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먼저는 작가님 대치동. 네. 네. 전국의 엄마들이요. 대치라는 두 글자 딱 들으면 귀가 일단 번쩍 뜨여요. 그렇죠. 네. 그게 뭐라고, 그쵸? 그럼요. 근데 저도 번쩍 뛰거든요. 네. 네. 대치동에서 무려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생각과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요랬다라고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때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네, 우선 대치동뿐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네. 대치동의 아이들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잖아요. 네. 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할애를 하는데 네. 제가 오랜 기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차피 저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네. 좀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 안 주고 싶고 네. 자기가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수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갖기보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수많은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기 시작을 하죠.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고요.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아쉬움이 들었죠. 네. 우리 아이는 왜 시켜야만 하지? 또 맞아요. 시켜서 하면 다행인데 맞아요. 시켜도 안 해. 시켜도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지금 또 머리 아프게 우리 아이 공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부분부터 탁 이렇게 멈춰 세워졌어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작가님이 아마 느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인가요?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와 같은 의미거든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문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본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뭘 더 발전시키고 싶은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네. 아드님은 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아이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네. 저에게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네. 뭐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네.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네. 사실 제가 되게 깜짝 놀라면서도 좀 네. 뿌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질문 던질 때까지 애를 두질 못하죠. 날카로운 질문. 네. 날카롭습니다. 네. 이게 사색을 하고 여유가 있어야 애들이 질문을 던지던지 말던지 맞아요.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고 계속 입력만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여유가 너무 필요하지 않나. 질문이라고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기도 하고 생각하게도 만들고. 그렇죠. 작가님은 좋은 질문이란 이런 질문이에요 라고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 네. 좋은 질문을 한마디로 하면 낯선 질문. 네. 아이가 늘 생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질문이면 사실 다 좋은 질문이에요.
어머니들은 막 좋은 질문을 해야지 하고 막 그걸 공부하시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 사실 없고요. 늘 생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쪽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면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하게 해주면 그건 아이에게 굉장히 낯선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얄팍한 지식에 머무는 아이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팔 수 있게 탐구하게 하는 질문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스로 지식을 한번 파보는 질문 그런 것도 아이에겐 굉장히 낯설거든요. 어떤 대상과 대상을 비교를 하게 하거나 어떤 사건을 추론하게 한다거나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질문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작가님 네.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해주는 게 이 아이한테 최선일까 낯설까 이거를 하루 종일 때때로 대화를 하면서 그때 막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질문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그런 훈련을 부모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사실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네. 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저는 질문하기 쉬운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그래요? 네. 너무 그래요. 툭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들이랑 팟캐스트 준비할 때 요즘 네.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방송을 하는데 네. 그때도 질문을 2개 찾는데 책을 3-4번 읽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 저희 아들이 오히려 좀 더 쉽게 찾는 편이고 네. 저는 배웠던 방식이 있거든요. 네. 책을 접하는 방식이 알게 모르게 그 답을 찾는 네. 습관적으로 맞아요. 여기는 무슨 주제가 담겨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약간 강박? 결론을 찾는 네, 것 네, 같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도 요요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부모님이 조금 낯설면 그건 아이도 낯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훈련하시기 좋은 낯섦을 경험하게 하는 질문들을 담았거든요. 맞아요. 담겨 네. 있어요, 네. 책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따라 해보시면 네. 그냥 거기 있는 질문을 그대로 아이에게 질문하기 전에 사실 부모님한테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요런 게 낯선 거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네. 그 상황마다에 던질 수 있는 그 주요 질문들, 멘트들을 그대로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드라마 대본 보듯이 어색하기는 한데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이 책에 별점을 준다면 별 5개 중에서 몇 개를 줄래? 이렇게 이제 요런 질문이 좋은 거구나 라고 이제 한 다음에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그래, 책에 별점 한번 매겨볼까? 별점을 준다면 몇 개 주고 싶어?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컨닝 페이퍼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알게 됐던 좋은 질문들을 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한 질문도 많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응이 좋았던 거, 또 낯설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최종 책에다 담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의 생각이나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라고 하는 다시 안 하면 좋은 질문의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사실 좋은 것도 콕 집어주셨지만 안 좋은 것도 찝어주셔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질문을 하는데 실수하시는 부분이 본인의 머리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네. 본인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은. 아닌 척하는. 네, 아닌 척일 수도 있고 그게 답인지 스스로 맞아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근데 아이가 넌지시 생각하고 있던 답과 벗어난 대답을 했을 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쳐줘야 되지? 그래서 한 가지만 고치시면 되는데 머릿속에 답을 지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똥 많이 읽잖아요. 강아지똥을 읽으면 대부분 쉽게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강아지똥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교훈적인 답이 있는 질문이죠. 뭐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아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답은 수많은 답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답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답 외에도 수많은 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질문.
그런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고 사실 아이들이 그런 주제는 본인 스스로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작가님, 나는 지운다고 지웠는데 어쨌든 내가 기대했던 답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최대한 내색은 안 한다지만 아이가 너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해주면 네. 그래도 좀 서로한테 덜 상처가 네. 될까요? 우선은 표정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애들 표정 네. 되게 빨리 읽죠. 순간 부모의 표정이 딱 찌그러지면 아이가 이렇게 얼죠. 네, 내가 뭘 네. 잘못했나? 사실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대한 아이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먼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의외로 그 생각의 근거를 얘기했는데 부모가 설득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아이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먼저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물어봐주고 근데 만약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엄마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그렇고 나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엄마의 생각을 읽으면서 조금 더 책이랑 근접해질 수 있게 끌어오는 거죠. 예의를 갖춰서요. 예의를 갖춰서. 네. 그게 너무 어렵죠. 중요한 말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아이니까 예의라는 그 개념이 아이한테 적용이 맞아요. 안 되잖아요. 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된다라고만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책들이 주는 의미가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너가 못하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애를 못 키우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맞아요. 실천해봐 라고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따뜻함을 좀 느꼈거든요. 아시겠지만 되게 질문 못해요. 보통의 엄마들이.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네, 당연한 거.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좋은 질문 못한다고 본인 스스로를 깎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도 경험이 없어서 네.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그러면 경험자의 질문을 응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따라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네. 네. 그래서 많은 질문 끝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신 선생님이자 엄마이신 우리 이지연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여쭤보니까 좋은 질문 또 아닌 질문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네, 또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 분량에다가 또 많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꼭 읽어보세요. 초등 질문의 힘이라는 책 저희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에서 증정 이벤트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틀 동안 게시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2주차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